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가 다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에어쇼가 아니다. 일본이 블랙 이글스의 급유를 거부하며 외교적 갈등까지 촉발시킨 가운데 한국이 기체를 T-50B에서 KF-21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일본이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고 길을 막아서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돌아서며 부탁해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전투기 KF-21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블랙 이글스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이었다. 그들이 하늘을 가르며 그리는 기하학적 연막과 극한의 기동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집약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KF-21 전환은 그 상징성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다. T-50B는 훌륭한 고개비행 기체였지만 공중급유가 불가능하고 장거리 전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제 한국은 고기동 전투기이자 공중급유까지 가능한 KF-21을 블랙 이글스에 투입함으로써 주변국의 입김을 전혀 받지 않는 독립적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올해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덱스에서 KF-21은 이미 그 가능성을 실전처럼 증명했다. 육안으로 형태를 식별할 수 있을 만큼 낮은 고도에서 날개를 흔들림 없이 유지했고 360도 롤링과 순간적인 수직 상승 후 낙하까지 완벽하게 구사해 공군 관계자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까지 탄성을 자아냈다. 저속 비행에서도 실속 징후 없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은 블랙 이글스의 극한 고개 비행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일반적으로 초음속 전투기는 고속 성능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저속 실속 마진이 좁아 조종 난도가 높다. 하지만 KF-21은 시험 비행 수백 회를 통해 이 약점을 완전히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두 개의 고출력 엔진이 만들어내는 출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KF-21의 공력 설계는 고난이도 고개 비행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블랙 이글스의 존재 이유를 재정의하는 요소다. 지금까지 블랙 이글스의 연막은 한국 항공산업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지만 KF-21이 합류한다면 이 상징은 더 강력하고 더 명확한 메시지를 가진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 만든 전투기를 세계 하늘 위에서 조종하며 자신의 기술력과 국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국가가 된 것이다. 또 하나의 의미는 홍보 효과다. KF-21 기체는 크기와 항속 거리, 연료 탑재량에서 T-50B를 압도한다. 공중급유기와 함께 전개할 경우 영국 판보로 에어쇼를 비롯해 유럽과 호주, 미국까지 단번에 날아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T-50B 8대를 완전히 분해해 수송기로 옮겨야 했고 이 과정에만 수개월이 걸리며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KF-21을 사용한다면 이 모든 제약이 사라진다. 단 한 번의 비행 임무로 기체와 조종사가 그대로 이동하며 곧바로 에어쇼에 참가할 수 있다. 블랙 이글스의 활동 반경이 급격히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폭발적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홍보는 실전 비행이다. 그것도 극한의 고개 비행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고개 비행팀이 최신 국산 전투기를 직접 다룬다면 세계 어느 국가라도 시선을 뗄 수 없다.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F5 등 구형 전투기를 고개 비행용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KF-21이 등장하면 그 격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서 항공 기술력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가격 경쟁력이다. 현재 양산 중인 KF-21 기본형의 단가는 약 980억 원 수준이지만 블랙 이글스용으로 무장 레이더, 전자전 장비 등을 제거하면 300억 원 이상 절감되어 대당 약 600억 원의 도입이 가능하다. 고개 비행에는 무장이 필요 없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항전 장비와 스모크 장치만 탑재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8대를 모두 도입해도 6천억 원 미만으로 구축할 수 있어 이 비용조차도 타국 대비 매우 경쟁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블랙 이글스가 KF-21을 활용하게 된다면 단순한 기체 교체가 아니다. 이것은 한국이 스스로 만든 전투기로 국제 하늘을 누비며 자신들의 하늘을 침범하려는 그 어떤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특히 일본이 독도 상공 비행을 문제 삼으며 급유를 거부한 사건은 한국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KF-21의 장거리 논스톱 비행 능력은 일본 영공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고 그 어떤 협조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한국 공군의 자주성을 극대화한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고개 비행 시대를 목격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과 KF-21이 있다. KF-21이 블랙 이글스에 투입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한국 공군이 지난 10여 년 동안 쌓아온
항공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국제적 신뢰도 상승이다.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수출에 성공하고 해외 공군이 한국산 항공기를 실전에서 운용하기 시작한 지금 한국의 항공기 기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한국은 신생항공 산업국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긴장시키는 중견 전투기 제조국으로 자리 잡았다. T-50 계열기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실전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운용되면서 이미 한국산 항공기의 품질은 검증을 마쳤다. FA-52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대규모로 주문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기술 기반과 신뢰가 국제 표준에 도달했다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공군이 블랙 이글스를 KF-21로 교체하는 것은 기술적 과시이자 동시에 글로벌 마케팅의 정점이 된다.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이 한눈에 KF-21의 고기동 성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중급유 능력이 결정적 요소로 떠오른 이유도 명확하다. 대륙 간 이동 능력이 곧 전략자산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때문이다. KF-21이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와 함께 비행한다면 유럽, 미국, 중동까지 중간 기착 없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진다. 실제로 한국 공군은 이미 A330 MRTT 기반의 시그너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조합은 KF-21을 완전한 글로벌 기동 자산으로 만들어준다. 그 결과 블랙 이글스는 이전처럼 다른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 어디든 스스로 이동해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을 넘어 군사 외교의 성격마저 바꾼다. 과거에는 에어쇼 참가를 위해 타국의 공항을 거쳐야 했고 급유 협조를 받아야 했지만 일본처럼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KF-21의 장거리 능력과 공중급유 체계는 이런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며 한국의 외교적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즉, 그동안 한국이 겪어야 했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기술력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블랙 이글스의 위상까지 함께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블랙 이글스는 우수한 기동을 선보이는 고개비행팀이었지만 KF-21이 투입되면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다. 이제 그들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첨단 전투기를 직접 조종하며 세계 무대에서 국산 항공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된다. 예컨대 유럽의 에어쇼에서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팀들도 여전히 F5나 구형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어 최신 기종을 활용한 한국의 시연은 단번에 관심을 독점할 수 있다. 항공 관계자들은 성능을 데이터로만 보지 않는다. 실제 비행을 보며 판단하고 이 점이 한국에게 절대적인 강점이 된다. KF-21의 고기동 특성 또한 블랙 이글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기체의 즉각적인 응갑성, 높은 추력비, 안정적인 제어 알고리즘은 이미 시험 비행과 데모 비행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저속 실속 한계가 넓어 고난도 기동에서도 갑작스런 실속 위험이 낮고 조종사가 보다 세밀하게 기체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은 고개 비행의 매우 큰 장점이다. 특히 전투기 특유의 순간적인 에너지 회복 능력은 고난이도 하강 후 재상승 기동을 매끄럽게 연결해 시청자에게 압도적인 장면을 제공한다. KF-21의 항공역학 구조가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동체 거동은 고난도 롤링과 인버트 비행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험 비행 단계에서 조종사들은 기체가 예상보다 훨씬 세밀하게 반응하고 중량 대비 구조 강성이 뛰어나 회전 시 비틀림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repeatedly 강조했다. 이는 블랙 이글스의 고유한 8기 편대 기동에서도 기체 간 미세 간격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기존 T-5 공비보다 훨씬 더 정밀한 포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뿐만 아니라 KF-21은 후방 시야 확보가 용이한 캐노피 구조를 진여 편대 비행 안전성도 향상된다. 고개 비행팀에서 후방 방향 정보는 충돌 방지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KF-21의 캐노피 시야는 이 부분까지 보완해준다. 따라서 편대 비행 전환이나 회전 시 발생하는 위험 요소가 크게 줄어들고 조종사는 더 큰 자유도로 기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기술적 요소들은 블랙 이글스의 새로운 도약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명확한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임을 보여준다. 공군은 이미 내부적으로 2028년 이후 KF-21 도입 일정을 고려해 블랙 이글스용 개량 사양을 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무장 장비를 제거한 경량형 KF-21은 고기동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 기체는 기존 T-5 공비보다 압도적 항속 거리와 출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에어쇼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징이 된다. 한국 항공산업의 성장 곡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 중심에서 블랙 이글스의 KF-21 전환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KF-21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해외 전개 과정에서 드러난 현실적인 문제들이다. 블랙이글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개 비행팀이지만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기체를 분해하여 수송기에 실어보내야 했고, 이는 항공 전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일정의 유연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였다. 한 번의 파견에 수개월이 소요됐고, 기체 분해 조립을 위한 전문 인력 수십 명이 함께 이동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은 부품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체 일정이 흔들릴 수 있었다. 특히 엔진이나 항전 장비 같은 핵심 부품은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재점검에 긴 시간이 필요해 운용 효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KF-21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소한다. 공중급유기와 동반의 중간 기착 없이 대륙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대는 단순히 이륙해 목적지로 날아가면 된다. 이처럼 단순한 변화 하나가 블랙이글스의 해외 활동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다른 나라의 협조를 구하거나 항로 조정을 위해 외교적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다. 즉, 기술력이 국력을 대체하는 순간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독도 상공 비행 이후 급유를 거부한 사건은 한국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했다. 더 이상 주변국의 판단에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기에 KF-21로의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진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파급력을 일으킨다. 에어쇼는 단순히 홍보 행사로 보이지만 실제로 수십 개국의 방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카탈로그나 홍보 영상보다 실제 비행을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고난이도 기동은 기체의 구조 강성과 제어 시스템 엔진 응답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한국이 만약 블랙이글스 전기체를 KF-21로 전환한다면 에어쇼장의 중심은 언제나 한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판보로와 파리 에어쇼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는 단 한 번의 화려한 시연만으로도 계약 협상이 수개월 단축되거나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사례가 흔하다. 조종사가 직접 기체 한 개를 밀어붙이며 선보이는 회전과 선회, 그리고 순간 가속은 그 어떤 기술 자료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까지 한국은 T-50B로 충분한 영향력을 확보했지만 이제 KF-21이 투입된다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공중급유기까지 동반할 수 있어 기체 성능을 장거리 운용 관점에서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국가는 한국 외에 많지 않다. KF-21의 연료 탑재량은 T-50B의 2배 이상이며 항속거리 또한 크게 향상되어 전 세계 어디든 공중급유 한 번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블랙이글스의 기동력 자체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블랙이글스는 뛰어난 기동으로 한국의 항공기술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KF-21이 투입되면 그들의 존재 목적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들은 한국이 스스로 만든 최첨단 전투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세계 앞에서 증명하는 상징적 무대가 된다. 게다가 비용 효율성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기체 가격은 무장 레이더 항전 장비, 전자전 시스템 등 고가 장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블랙이글스용 기체는 이러한 장비 대부분을 제거해 경량화된 사양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KF-21의 기본 단가인 980억 원에서 약 300억 원 이상을 절감해 대당 약 600억 원의 도입이 가능하다. 이는 최신 4.5세대 전투기치고는 매우 낮은 가격이며 블랙이글스와 같은 8기편대 구성에도 부담이 적다. 비용 대비 성능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도 이만한 대안은 찾기 어렵다. 한국 공군은 이미 2028년부터 KF-21 전력을 본격적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는 블랙이글스용 사양 구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전용 전투기와 동일한 기본 구조를 사용하되 불필요한 무장을 제거함으로써 유지비를 낮추고 고기동 성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조종사들은 실전기와 동일한 플랫폼을 다루게 되므로 실제 작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즉, 고개 비행과 실전 운용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동되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가 만들어진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한국 공군 내부에서도 KF-21 전환이 단순한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확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블랙이글스가 단순히 공군 홍보대가 아니라 항공산업 전체의 얼굴이며 각종 국제행사에서 국가 기술력을 드러내는 대표 이미지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런 팀이 국산 4.5세대 전투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한국 항공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국내에서도 항공기 개발을 주도하는 기술진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의 기술이 이미 글로벌 표준에 올라섰다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KF-21의 활용 범위는 더 넓어진다. 기체 특성상 전자장비 변경을 최소화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크게 줄고 훈련 체계도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블랙이글스 기체를 다른 부대에 재배치하거나 시험 비행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T-5 공비 시절보다 훨씬 유연한 전력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국이 만든 최신 전투기가 하늘을 가르며 고난도 고개 비행을 선보이는 순간 세계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노후화된 전투기를 고개 비행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기술력과 비용 효율성 자주성을 모두 갖춘 KF-21으로 이 모든 흐름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블랙이글스가 있다. 그들의 비행 궤적이 바뀌는 순간 한국 항공산업의 미래도 함께 바뀐다. 블랙이글스의 KF-21 전환 논의가 더 큰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전장에서 드론의 급격한 부상과 그에 따른 항공전 개념의 변화 때문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은 드론이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핵심 전력임을 절감했고 한국 또한 이 흐름 속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고기동 전투기와 드론 기술의 결합은 새로운 항공력 구조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블랙이글스가 KF-21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기체 교체가 아니라 한국 군사기술 전반의 진화를 상징한다. 최근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한국의 드론 기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방한한 사건은 이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카이드 요격 드론은 적 드론을 포착하는 즉시 초고속으로 가속해 충돌 방식으로 격파하는 신개념 무기다. AI 자율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해 전자전 방해나 기동 회피가 발생해도 끝까지 쫓아가 무력화하는 방식은 단순한 방어 장비를 넘어 미국의 레드캣 관계자가 직접 시험을 보고 즉각적인 기술 협력을 제안한 이유도 바로 그 성능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실전에서 드론을 격추하는 드론 시스템이 극도로 희귀했지만 한국은 이미 상용화 직전 단계까지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여기에 더해 국내 기업 풍산이 개발한 MCD 시리즈는 공격형 드론 전력에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MCD7은 차량 내부에서 즉시 사출이 가능하며 이동 중에도 발사가 가능한 기동형 전투 드론으로 고폭탄 탑재 능력까지 갖췄다. 동축 반전 로터를 사용해 소음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했으며 최대 3kg 임무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정찰과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장갑차 상부를 정확히 타격하는 시연 영상은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 소형인 MCD2는 건물 틈이나 철문 사이 같은 좁은 공간까지 침투해 폭발물을 전달할 수 있어 근접전 상황에서도 위력을 발휘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드론의 실전 가치는 더욱 극적이다. 하루에만 300대 이상의 드론이 사라질 정도로 소모율이 높지만 그만큼 전투에서의 효율도 탁월했다. 민수용 드론에 단순히 수류탄이나 소형 폭탄을 장착해 자폭형 FPV 드론으로 개조하는 방식은 전문 장비 없이도 최전선 병사들이 쉽게 운용할 수 있어 즉각적인 타격력을 제공했다. 드론이 실시간 영상 전송을 통해 지휘체계에 직접 정보를 전달하자 작전 판단 속도는 획기적으로 빨라졌고 기존의 복잡한 보고 과정은 거의 사라졌다. 이는 한국군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전투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군집 드론의 등장은 기존의 방공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저가형 드론 수백 대가 동시에 침투하면 현대 방공망도 모든 표적을 완벽히 요격할 수 없다. 단 한 대만 목표물에 도달해도 타격 효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효율 대비 방어 비용이 극도로 불리하게 변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 KA-50과 KA-52가 연속으로 격추된 배경에도 이런 군집 드론의 지속적인 탐지와 화력 투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고가의 첨단 무기가 저가의 드론에 의해 무력화되는 장면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은 드론 전력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미 국내 등록 드론 수는 6만 대를 넘었고 군사용 드론 도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50만 드론 양병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신병 교육 과정에 드론 조작 훈련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쟁에서 보병 1명은 드론 오퍼레이터 1명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군사 환경 변화는 블랙이글스의 KF-21 전환에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한다. 한국이 고기동 전투기와 드론 전력을 동시에 성장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이글스가 최신 기술의 대표 무대로 재편되면 그 존재감은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진다. 고난이도 전투기 기동을 통해 항공역학과 기체 신뢰성을 증명하고 드론 기술을 통해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국가. 이런 이미지를 블랙이글스가 선도하게 된다면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어느 분야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기술의 발전은 전장의 기준을 바꾼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항공력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블랙이글스가 KF-21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흐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독자적 기술력과 운영 능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